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18 또 가까워지고 하니까요. 사실 뭐 그 전에 메이데이도 있고 합니다만은 5.18 즈음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 5.18의 그 뭐랄까요 중요성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중요성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종의 5.18 이 기념식을 거의 뭐 등한시하다시피 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또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야말로 5.18을 일종의 찍어내리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5.18의 그 중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18의 추모곡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다들 뭐 이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5.18 때 추모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에서 보다도요. 다른 곳 뭐 물론 님을 위한 행진곡 거의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건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이런 그 행사가 참 많죠. 근데 다른 그 어떤 행사보다도 5.18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에서만큼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5.18 추모곡을 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지금 이건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5.18 행사에서 5.18 추모곡으로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아예 5.18 그 행사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님을 위한 행진곡 이명박 정부 때도 퇴출시키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5.18 공식 기념 노래를 국민공모로 뽑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를 했던 바 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또 국가보훈처에서 5.18 추모곡을 제작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바탕 이게. 근데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없애려고 얼마나 그죠?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우리가 따지자면 그 레미제라블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그 노래하고 뭐 거의 흡사한 의미잖아요. 거의 이게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음악의 그 선율도 그렇고요. 거의 그 비장하면서도 거의 독재며 이런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의 그 불씨를 그냥 불타오르게 만드는, 불 지피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없애겠다. 그것도 5.18 기념식에서 없애겠다라는 것은 명백한 그 의도가 분명하다. 5.18 그리고 민주화 운동 자체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공작임에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지 그냥 뭐 수구 단체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보훈처가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하다 하는 생각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그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라는 오주르디님의 블로그에서 기사가 아니군요. 이분이 쓰신 블로그 글을 좀 봤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상당하네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보훈처에서 원래 보훈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국가보훈처가. 원래는 항일 독립 애국지사나 4.19 혁명,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것이 국가보훈처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근데 원래 해야 될 일은 뒷전이고요. 요즘 뭐 독립 애국지사들이 어떤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뒷전이고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오히려 안보교육, 이념교육을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방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런 건 당연히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죠. 안보교육 이런 걸 왜 보훈처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국가보훈처에서 하겠다고 이걸 예산까지 타가면서, 예산을 지금 박수근 보훈처장이 보훈처에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나라사랑 교육과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걸 신설을 했대요. 그리고 2011년에는 28억 원, 2012년에는 42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아니 이렇게까지 그것도 나라사랑 교육과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냐 논란이 되니까 예산을 조금 줄여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올해에도 34억이나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이 돈은요,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층의 보수 우경화를 목적으로 한 교재를 만드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교육 소개에 열거된 교재들을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냐면요, 뭐 3.1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거에 관한 교재는 아예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해야 될 교육은 친일파들에 대한 이런 뭐 그 잘못된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독립투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바로잡기 의식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왔고 우리 선조들이 그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거라면 나라사랑 교육이라면요. 근데 정작 있는 교재들은요, 정부 여당과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이념을 담은 정신교육 교재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전시 작전권 바로 알기, 제주 민관 복합형 관광, 위기의 한국 안보 등의 이북뿐만 아니고요,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아니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왜 필요한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이 책이 왜 필요한가요? 진짜 황당하죠. 거기다가 천안함 사건, 아니 이걸 왜 국가보훈처에서? 거기다가 연평해전 이런 것 등의 PDF, 동영상 자료 등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다뤄야 할 주제와는 정말 거리가 먼, 아니 이건 국방부에서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국방부에서 해야죠. 이런 건요. 아 국방부에서 해도 이상하죠. 이런 걸 왜 합니까?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가보훈처가요, 19대 총선 앞두고서는 정말 황당한 행각을 벌이다가 들통이 난 바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국가보훈처에서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배포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독재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배포했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라고 찍혀있는 이 DVD 11편에 담긴 동영상 내용은요,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은 죄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북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박정희 독재와 MB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 뭐 새누리당 정부 측에서 한 게 아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제작해서 배포한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종북 세력의 실체라고 하면서 쭉 담겨 있다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노동 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종북 세력이다라고 국가보훈처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참 이 사조직까지 동원이 돼서 이런 이념 교육까지 하고 민주화 운동이 모조리 종북 활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이 국가보훈처의 완전 황당한 안보 장사는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국가보훈처장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 국가보훈처의 말도 안 되는 행각들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요, 이 지금 보훈처장인 박승훈 처장이 누구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박승훈 처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보면요, 국가미래발전협의회 국발협이라는 단체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주 보수편 중에 안보 이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단체 있고요. 국발협 회장입니다. 이분이 박승훈 회장이요. 그분이 국가미래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안보 이념 교육의 장을 아주 그냥 안보 장사를 꾸준하게 해왔던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2011년 2월에 보훈처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 국발협, 국가미래발전협의회, 국가미래발전협의회가요.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도맡아서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전부터도 거의 보수편 중에 안보 이념 교육에 열을 올려왔던 국가미래발전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아 오셨던 분이 바로 이 국가보훈처의 장으로 임명이 되셨던 거고요. 발탁이 되셨던 거고요. 이후부터 무슨 예비군 동원교육 안보훈련 이런 거 도맡아서 진행해 오고 거기다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여기에 또 국가보훈처가 쭉 이어지고 여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안보교육 강사진 명단에 이 국발협 말씀드린 요 박승훈 보훈처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발협 요 강사를 50명이나 더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에 국발협 강사를 50명이나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요. 이분의 입김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이 일부 보훈지청은 관할 시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방위 훈련에 안보 강연을 포함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국발협 강사를 또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개석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놓고 지지를 또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덕분에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2011년에 이분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국발협 회장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처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열심히 밀어줬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은 다 떨어졌죠. 지금 MBC 김재수 사장도 끈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박승훈 처장, 국발협 전 회장 이분은 혼자 살아남아요. 아직까지도 국가보훈처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남은 유임된 국방부 장관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은 좀 열애죠. 국방부 장관 자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게 승인하에 이렇게 의도하에 유임된 유일한 MB정부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그만큼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국가보훈처에서 대놓고 총선 앞두고 아주 박정희 정권과 유신을 떠받드는 숭배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 분이 보훈처장을 맡다 보니 지금 이런 분에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수 우경화, 수구 우익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국가보훈처가. 그러면서 2011년 12월에 이분이 광복회 워크숍에서 보훈처장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건 진짜 이건 잡혀가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명백한 공무원 정치 개입 위반이 아닐까 선거 개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 공인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신분으로 대선 12월에 대선 치러지는 그 달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보훈처장으로 있으니 임을 위한 행진곡, 무슨 5.18 행사, 민주화 운동 등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 보훈처장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정부가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 했던 민주화 가곡인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렇게 박승훈 처장의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벌이면서 결국은 사라질 위기까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훈처가요, 5.18 행사의 추모곡, 공식 추모곡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예산 4,800만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민공모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지금 2009년부터 5.18에서 이 노래가 불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요. 무슨 타령, 방아 타령 이런 걸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5.18 행사에 방아 타령이 웬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만큼 5.18 행사의 그 중요성을,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공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작에서 우리가 5.18 정신의 가치를, 그 중요성을, 이념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꿋꿋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을 위한 행진곡 들어봐야죠. 그죠? 아까 신청곡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서영은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듣기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이랬던 것은 민중의 소리를 들어오고 나서거든요. 사실 제가 정치외교학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학생운동을 하거나 이랬던 편은 아니어서 요즘 이런지 쪽은 잘 몰랐어요. 근데 민중의 소리 들어오면서 민중가요들이 워낙에 많이, 또 신청도 많이 예전에는 해주셨고 요즘에는 저희가 좀 못 들어드리고 있는데 민중가요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그쵸, 웬만한 민중가요는 다 알게 되는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숱한 민중가요들이 힘이 있는 거지만요. 그 중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한이 담겨 있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래서 이 노래 하나도 사실 우리가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노래들을 쉽게 누가 어디서 빼자 말자,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만큼 5.18 당시를 또렷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을까? 영혼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노래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그 훌륭한 작사가가 노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노래를 그렇게 정신이 올곧게 담아있는 노래를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더더욱이나 국가보훈처에 지금 거의 거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만든 노래로는 도저히 그건 오히려 이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방아타령도 얘기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18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방아타령을 틀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방아타령이 보통은 회갑잔치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노인들,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부르는 노래래요. 5.18 행사에 그게 노래를 선정하면서 그런 정도의 센스도 없습니까? 적어도 누구 사람을 좀 추모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정도라도 센스를 발휘를 했어야지. 어떻게 방아타령을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하여튼 정신머리가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참 미치겠네요. 하여튼 저도 이런데 아무런 어떻게 보면 5.18에 저는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요. 조금도 접점이 없는
저조차도 이런데 5.18에서 가족을 잃은, 그리고 직접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더 분노를 하실까요? 그 당사자는, 그 살인마는 떵떵거리면서 황제 골프를 치며 아직 내지 않는 그 천몇 억인가요? 추징금은 올해 10월이면 더 이상 거둘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식들은 참 손자들 뭐 부정으로 아이들 그 외국어 고등학교인가요? 그 사립고등학교가 아니군요. 사립학교에 부정으로 입학시켜서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돈 쥐라를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국가에서 치유를 해줘야 할 그 국가보훈처에서 오히려 그분들의 심장을 두 번, 세 번 짓밟는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참. 막 영화 26년 막 생각나네요. 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합니다.